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눗방울을 불어본 적이 있나요? 비눗방울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실험으로 공기를 느껴보고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공기를 느껴보았나요? 지금처럼 무더운 날에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 앞에 손을 대고 후 하고 불어보세요. 후 하고 불면 손바닥에서 공기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공기를 이용해서 놀아본 적이 있나요? 풍선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풍선에 입을 대고 후 하고 공기를 불어넣으면 풍선이 빵빵해집니다.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눗방울을 후 하고 불면 그 안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를 느껴보는 간단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과학 준비물을 넣어주는 지퍼백이 필요합니다. 지퍼백을 펄럭여서 공기를 담은 후 입구를 닫아주세요. 입구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꽉 닫아줍니다. 이제 공기를 만져보겠습니다. 지퍼백이 처음보다 팽팽해졌어요. 영상을 멈추고 손으로 눌러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껴보세요. 손으로 눌러보니 들어가기도 하고 양손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 이번에는 지퍼백 입구를 살짝 연 다음 손을 가져다 대고 지퍼백을 눌러볼까요? 손바닥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손에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실험 관찰 54쪽입니다. 2번 문제의 답을 쓰고 영상을 다시 재생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가 담긴 지퍼백을 손으로 만져보고 느낌을 써봅시다. 우리가 지퍼백을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손으로 누르면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말랑말랑합니다. 과학책 103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노루와 토끼, 그리고 나무 위의 다람쥐는 공기 덕분에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황 색깔 옷을 입은 남자아이는 연을 날리고 놀고 있습니다. 바람이 좋은 날은 연을 높이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열기구도 바람을 이용한 기구입니다. 하늘에 열기구를 띄우고 비행기와 새도 공기 덕분에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 움직이는 배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튜브에 공기를 넣어서 물에 빠지지 않고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바람개비 같이 생긴 게 무엇인지 아나요?
이것은 풍력발전기입니다. 이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큰 날개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험관찰 54쪽의 3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답을 2가지 써보세요.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 써봅시다. 여러분, 공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비행기도 날리고 풍력발전기도 돌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생물이 숨을 쉬고 살게 해주는 것이 공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행기도 날릴 수 있고 튜브를 타고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입니다.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가장 큰 문제는 생물이 살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실험관찰 54쪽은 1번 문제 빼고 2번, 3번 그리고 더 생각해 볼까요를 꼭 풀어두도록 합니다. 다시 과학책으로 가겠습니다. 과학책 103쪽입니다. 색깔펜 들고 밑줄 치겠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공기가 있어서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공기를 이용하여 연날리기를 하거나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읽어줄 2번째 책입니다. 제목은 플라스틱 지구입니다. 이 책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2단원에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단단하며 원하는 색깔, 모양, 크기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랫동안 썩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지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지금 괴물로 변신 중.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최소 하나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은 쓸모가 정말 많은 소재니까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플라스틱을 아무렇게나 쓰고 함부로 버리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바다나 들판에 플라스틱이 버려지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켜서 동식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요. 매년 127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쓰레기가 되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에 사는 생물에게 매우 치명적이에요. 해마다 바다 생물 1억 마리가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간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지요. 플라스틱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대로 2050년이 된다면 바닷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쓰고 난 플라스틱은 어디로? 놀라지 마세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3억 톤의 플라스틱 가운데서 재활용되는 건 겨우 10%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은 곧장 매립지로 보내져요. 쓰레기 매립이란 땅에 커다란 구멍을 파서 쓰레기를 버린 뒤 메우는 걸 말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향하는 곳이 또 있어요. 바로 자연환경이에요. 몇몇 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생활하면서 생겨나는 쓰레기가 강이나 들판에 죄다 버려져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물줄기를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지요. 바닷가에 가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바다가 점점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가고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른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깊은 바다의 먹이사슬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바다로 밀려온 큰 플라스틱이 깨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도 하고 세제에 들어있거나 옷을 빨 때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기도 해요. 깊은 바다로 흘러든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될까요? 바다 생물들이 먹이인 플랑크톤으로 착각하고서 꿀꺽 삼키지요. 고래는 바닷물을 빨아들여 걸러내는 방식으로 플랑크톤을 섭취해요. 이때 미세 플라스틱을 잔뜩 먹게 된답니다. 태평양에 불룩 솟아난 쓰레기섬. 깊은 바다에서 바닷물은 커다란 원형을 이루며 흘러가요. 지구의 자전과 바람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흐름인데 이것을 환류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류와 만나면 한 곳에 모여 둥둥 떠있게 되어요.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 섬이에요. 설마 플라스틱으로 된 딱딱한 무인도를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바닷물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층층이 떠있는 걸쭉한 플라스틱 수프에 더 가까워요. 커다란 플라스틱이 파도에 쓸리고 태양빛에 노출되면서 잘게 부서져 차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간답니다. 실제로 태평양의 핸더슨 섬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포위당했어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도 파도에 밀려온 18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변이 온통 뒤덮이고 말았죠. 핸더슨 섬은 세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섬이에요. 섬에 사는 수많은 개들은 원래 갖고 있던 껍데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지요. 엘버트로스의 생존투쟁. 엘버트로스는 엄청 큰 바다새예요. 덩치가 매우 크고 아주 오래 날 수 있는 새로도 유명해요. 하지만 해마다 엘버트로스의 수많은 새끼들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여럿 모여 바다 오염이 바다새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죽은 바다새의 뱃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수백 개나 들어있지 뭐예요. 돌고 돌아 다시 사람에게로. 깊은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생물들이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고 또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35억 명이나 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수산물로 된 음식을 먹지요. 강과 바다가 오염되면 당연히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전쟁 중. 플라스틱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요구해보아요. 그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달라진다면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을 시키면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 대신 잘 썩는 포장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40%가 일반 포장재로 사용되고 그중 절반이 식품 포장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식품 포장재를 친환경 재료로 바꾸는 것이 플라스틱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무려 16만 장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갈 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가져간다면 더 이상 비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평균 사용 시간은 20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버려지지요. 한 번만 쓰고 버릴 필요가 없는 제품들은 여러 번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때는 꼭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해야 해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뭐야?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식물을 재료로 해서 만든 플라스틱이지요. 그렇다면 환경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폴리락틱산, 즉 PLA 플라스틱이 있어요. 옥수수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건데 주로 음료수 컵이나 포장용기 등에 쓰이지요.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가 적게 들고 조건이 갖춰지면 썩기도 한답니다. 게다가 구하기 쉬운 식물을 원료로 만든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욕실 한 구석이나 샤워기 아래 샴푸와 린스 등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체로 된 제품을 사는 거예요. 고체는 비누처럼 딱딱한 물건을 말합니다. 액체는 다 쓸 때까지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하지만 고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즘은 샴푸도 고체로 만들어져 나온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사는 거예요. 샴푸, 세제, 물비누 등 종류도 다양해요. 리필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추천해보세요. 물티슈를 멀리하세요. 물티슈의 원료는 대부분 플라스틱이에요. 특히 변기에 버릴 수 있는 물티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런 물티슈는 하수관을 통해 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게 찢어져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되지요. (1분에) 100만 개가 팔리는 페트병이 분해되는 데는 45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쌓이고 쌓여 지구를 위협하고 있어요.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플라스틱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의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다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볼 수 있습니다.